물과 양분을 공급하는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할 급액 관리라고 하는데 이것들을요. 근데 우리가 옥차는 급액 관리 기본 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쭉 나온 거고요. 순환식 주경도 나와 있고. 그러면 급액 관리 기본이 뭐냐? 우리가 근권 환경 변화가 심해지는 원인은 양액 조성보다는 급액 관리가 잘못돼서 급액 관리에 의해서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가끔 농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양액에 대해서 배양액 처방전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그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양분 공급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한 거로는 토마토 양액으로 오이와 메론을 키웠어도 굉장히 잘 자라요. 단 물을 잘 조절했을 때 물을 우리가 급액 전략을 잘 짰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양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거 여쭤볼게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전라도식 정식을 차려줬어요. 반찬이 100가지예요. 그러면 그거 다 먹나요?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만 골라 먹죠. 얘도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양분을 아무리 많이 여러 가지 줘도요. 식물들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빨아먹어 이것들이요. 그 방법이 그렇게 빨아먹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양분을 공급하는 거와 식물이 흡수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래서 실제로는 급액 관리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급액 관리는 식물 및 날씨에 따라 조정한다. 식물은 여기서 어떤 식물을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식물은 식물과 환경에 따라 조절한댔죠. 여기서 식물은 뭐예요? 얘가 일단 키가 정식한지 애기냐 청년이냐 노년기에 따라서 물을 주는 양과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환경은 뭐예요? 날씨라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광이죠. 광.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온도. 그 다음에 습도. 그 다음에 바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우리가 전략을 짠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큰 게 뭐예요? 우리가 전략 짤 때 제일 중요한 게 광이죠. 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전략을 짜요. 이것들이요. 기본적으로 해서 우리가 광량 제어가 수경 재배던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베이스로 깔고 나머지를 우리가 판단한다. 나머지를 우리가 비교해가면서 우리 조절을 하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의 크기와 광을 중심으로 우리가 조정하는 게 원칙이고 나머지 환경들을 우리가 보조적으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배지대 수분 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그러니까 함수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권 함수율이 50%냐 내가 물을 갖다가 하루에 포기당 3리터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권 함수율이 40%, 45%야.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 양은 3리터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적을 수도 있다. 물을 잘못 줘서 45%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첫 번째 의심해 볼 것이 증산량이 지나치게 너무 많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럼 물을 더 줄 것인가 식물이 물을 적게 먹게 우리 관리할 것인가를 또 통제를 한번 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수분 함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수경재배에서 이 함수량하고 pH만 크게 틀어지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량은 나온다. 이게 기본이에요. 함수율하고 pH만 우리가 안정권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큰 실수는 안 해요. 근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큰 문제 되지 않는다. 이거 뿌리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다음 극성화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큰 변화를 주지 않는데 이게 근데 큰 변화를 주기도 사실은 좀 어려워 이것들은. 우리가 배지의 볼륨이 크기 때문에 서서히 움직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거고 배지 온도는 우리가 적당하라는 얘기 뭐냐? 보통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26도에서 한 25도 사이가 16도에서 25도 사이가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정도 관리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급액을 적게 하면 이시 관리가 어렵다. 급액을 적게 하면 이시 관리가 어렵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급액 관리의 기본에서 급액된 배양안이 세 가지 기능을 해요. 첫 번째가 뭘까요? 배진의 함수율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물을 하루에 2리터 주고요. 한 사람은 2.5리터를 줬어요. 그러면 식물은 똑같은 크기예요. 사이즈는 똑같고 광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한 사람은 2리터를 주고 한 사람은 2.5리터를 줬어. 그럼 함수율이 2.5리터가 높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높을 확률은 높은데
내가 물 주는 방법에 따라서 2리터가 더 함수율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배진의 함수율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한다. 우리가 배양을 공급하면은. 포수 기능이라고 하죠. 배지를 채워주는 기능들. 그 다음에 배진의 배양액을 교체하는 기능을 한다. 교체하는 거 우리가 교체를 뭘로 확인하죠? 배행률로 확인하죠. 내가 물을 배지에 5리터를 줬어. 근데 여기서 1리터가 나와. 그러면 우리가 배행률을 20%로 가죠. 지금 20%가 뭐냐? 이 배지 안에 있는 전체 수분의 20%를 교체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그러면은 세 번째 배액시키는 기능. 이 배액시키는 것은 말 자체로 배지 안에 있는 이상한 물질들을 독성 물질을 빼내는 역할도 한다 이것들이요. 그래서 세 가지 포수와 교체와 배액 기능을 하는데요. 보면은 포수 기능을 볼게요. 저온기 때 보면은 우리가 기능이 저온기 때는 포수가 20%, 교체가 70%, 배액이 10%. 이건 뭐예요? 주로 쓰는 게 양분을 식물체가 빨아먹게 하는데 주로 쓰죠. 양분을 배양에 갖다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게요. 그 다음 쓰는 게 포수 기능. 물을 채우는 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배액은 거의 빼지 않아요. 조금밖에. 그 다음에 중간이 이제 봄철 되겠죠. 이제 3월달 정도 되면은 포수 기능이 교체 기능이 65%, 포수 기능이 15%, 배액 20% 늘어나고 고온기요. 고온기는 배액이죠. 한 30%가 되고 포수 기능은 10% 줄어들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왜 여름에는 배액을 많이 빼고 저온기 때는 배액을 적게 뺄까 이것들이요. 여름에는 우리가 근권 온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권 온도를 얘기를 할 때 여기 근권 온도를 적당히 관리하는 데 있잖아요. 물을 자주 주게 되면은 배액을 많이 빼게 되면은 한여름철에 배지 온도가 잘 덜 올라가겠죠. 이것들이요. 적게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을 많이 줘갖고 물을 좀 많이 빼는 경향이 있어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배지의 온도를 우리가 적당히 유지하려고. 반면에 겨울철에는 왜 이시를 적게 뺄까요? 이시를 적게 뺄까요? 이시를 적게 빼면은 일단 근권 함수율이 좀 낮아지는 영향도 있고요. 두 번째가 근권의 이시를 좀 높이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저온기로 갈수록 우리가 배액을 적게 빼고 고온기로 갈수록 배액을 많이 빼고 그 다음에 저온기로 갈수록 우리가 교체 기능을 하고 고온기로 갔을 때 교체 기능이 떨어진다. 교체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양분을 빨아먹지 않고 밖으로 빼낸다는 얘기들이요. 적게 빨아먹는다는 얘기들 이것들이요. 배지는 최소한 배액 비율로 최대의 교체 기능을 가진 것이다. 좋은 배지는 뭐예요? 내가 물을 적게 줘도 배액 비율로 최대, 그러니까 우리가 배액을 적게 빼도요. 배액을 적게 빼도 어떻게 돼요? 양분을 잘 빨아먹는 배지. 내가 양분을 5대5대5를 줘서 5를 줬는데 5가 1로 바뀌었어요. 그럼 다시 5를 채워주는데 얘가 적은 배액을 빼도 충분히 다시 채워지는 것들. 그런 배지들이 좋은 배지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배지라고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안면 배지 같은 경우들이 좀 좋긴 해요. 근데 안면 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최근에 문제들이 뭐냐면은 이 폐기 처분의 문제들이 좀 있어갖고 이게 있고 그다음 재활용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펄라이트 같은 배지들이 펄라이트라고 내가 그때 그 고형명 배지 중에 얘기를 했잖아요. 펄라이트 배지가 이 교체 기능이 좀 떨어져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보면은 안면 배지는 예? 안면 배지는 예. 그 코이어 배지처럼 닷에 놓고 사용을 못하나요? 아 사용은 가능한데 채우기 좀 어려워요. 물 채우기가 함수율이 잘 안 올라가고 이게 물길이 한번 나고 나면은 일단은 앞면은 한번 말리면 포습 자체가 어렵고 두 번째 뿌리가 구멍을 뚫어놔서 그런가 그냥 헛배액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얘들 안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하는데 저온에는 배액을 적게 하고 급액 간격을 크게 해서 그 배진의 배양의 교체가 많게 하고 여름에는 반대로 한다. 이게 뭐냐면은 겨울철에는 물을 한 번 줄 때 어떻게 준다? 많이 주고 간격은 크게 벌린다. 여름철에 어떻게 해요? 적게 주고 많이 줘. 간격을 촘촘하게 한다. 이걸 촘촘하게 한다고 얘기들어요. 요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고정인자 이제 한번 변환 설정하지 않은 거 온실의 종류, 피복제, 내부 커튼, 난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특부 난방하는 경우, 품종, 재식 밀도, 재배 시기, 배지 특성, 배지 품성, 점적과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이 좀 다를 수도 있죠. 이것들이요. 배지 부피는 보게 되면 배지 부피가 좋은 배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적당한 게 좋죠? 그냥 적당한 게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토마토나 오이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우리가 토마토, 오이, 뭐 가지 이런 기준 했을 때 보통 이 10m나 그 코코넛 베지는 20m를 보통 쓰고 안면 베지는 10m를 보통 쓰잖아요. 이것들을. 그리고 펄라이트는 40에서 50m를 써요, 보통. 그러면은 우리가 10m, 20m, 40m, 50m란다. 안면 10m, 코코넛 베지 20m, 펄라이트 40에서 50m 정도라는 것이 이게 왜 이게 나왔을까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들. 베지의 유효 수분 함량을 계산한 것들인데 그 나중에 뒤에 한번 더 가르쳐 주려고 이제 나중에 좀 깊게 나오는 얘기인데요. 결론적으로는 머릿속에 10m, 20m, 4, 50m를 사용하는데 그거의 크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기준점이잖아요. 뭐가 이유가 있어야 되죠. 뭐 가격이 싸서 그렇다.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이 알아야 되죠. 가격이 싼 대신에 뭐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단점까지 알고 쓰는 건 상관없죠. 그런 것들은. 근데 단지 가격이 싸다고 남들은 코코넛 베리를 20리터 쓰는데 내가 15리터를 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가 15리터를 쓴 베지의 가격을 낮춘 것보다 생산량의 손실을 볼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기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베지 사이즈는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사람들이 뭘 했어요?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실증을 한 결과 요 정도 사이즈가 적당하다고 가격 대비 성능이 적당하다고 보고 만들어진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난방 종류가 난방을 많이 하면 함수량이 늘어날까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커튼을 투광성이 떨어지는 커튼을 쓰게 되면은 양을 적게 되겠죠 이것들이요. 관수량을 좀 볼게요. 배지 높이하고 배행량을 볼게요. 배지 함수량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볼 텐데요. 일단 관수량을 이제 한 번 주는 양을 100ml로 했을 때 하나는 배지가 높고 하나는 배지가 낮죠. 근데 높은 배지가 좋아요, 낮은 배지가 좋아요? 딱 봤을 때 딱 보면 높은 배지가 좋아요. 이론적으로는 왜 좋아할까요? 폭을 볼게요. 수분 함수량이 요 끄트머리하고 이 가운데하고 요 끄트머리하고 여기 가운데하고 어때요? gat하고 가운데하고 함수율이 유사한 게 좋아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쪽 편하고 이쪽 편하고 누가 더 유사할까요? 이론적으로는 폭이 좁을수록 유사하겠죠. 옆으로 들 퍼지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배지를 사용을 못해요. 높은 배지가 좋긴 한데 높은 배지를 만들기 어렵다. 왜 그럴까요? 어떤 문제가 있죠? 중력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중력의 문제가 어떻게 생겨요? 아래하고 위에 수분 함량의 분포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높아지면 위쪽이 말라요. 위쪽 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래 공간밖에 사용 못해요. 그래서 좋은 배지는 위하고 아래하고 수분 함량이 유사해야 돼요. 유사할수록 좋은 배지. 같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왜냐면은 이 농업용 제품들이 아주 고가의 제품들이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 배지 하나가 3,000원인데 위아래의 수분 함량이 같게 만든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중력에 당연히 위쪽이 물이 적고 아래쪽이 물이 많겠죠. 그래서 배지 중에서 안면 배지 같은 경우에 높이가 높은 배지들이 있는데 가격이 더 고가예요. 같은 20m인데 이렇게 할 수 있죠. 폭이 15cm, 15에 한 위에가 한 7cm에서 20m를 맞출 수도 있고 10m지. 폭이 15에 한 6, 7cm 해갖고 10m를 맞출 수도 있지만 폭을 10cm 해갖고 높이를 10cm로 해갖고 10m를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높은 배지가 더 비싸다. 왜냐? 이 문제 위아래 수분 함량을 같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인 안면 같은 경우는 이게 짤 때 섬을 짤 때 이렇게 짜 있어요. 이렇게 짜 있는데 이걸 만약에 위아래 편차를 같게 하려고 하면 높은 배지를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만든대요. 저도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비싸요? 배지가? 얘가 비싸지겠죠. 얘가 비싸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높은 배지가 좋다. 그렇지만 비싸다. 그럼 여기서 다시 코이어 배지가 가끔 요즘에 안면 배지처럼 안면 배지 비싼 게 이렇게 있으니까 코이어도 높게 만든 게 있었어요. 코이어 배지는 가능해요, 그게?
못하죠. 왜냐면 그 자연물이잖아요. 이거를 높게는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섬유를 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앞면은 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섬이거든요. 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실제로 현장에서 이 폭이 좁고 높은 코이어 배지를 사용해서 실제로 배지가 20m 배지임에도 불구하고 15리터의 배지 성능을 발휘하는 것들도 있더라. 웃기죠? 그러면 나는 20리터 배지를 샀는데 실제로는 15리터 배지와 똑같은 성능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 배지가 우리가 이 높이가 그러니까 높은 배지가 좋으나 높은 배지가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볼게요. 광량은 당연하지만은 함수량 그러니까 급액량이 많아지고요. 함수량은 늘리고 기본적으로 1줄에 2.5에서 3.5리터를 줘요. 우리 3배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1줄에 3cc라고 3mm라고 쳐봐요. 그러면 100cc면 얼마예요? 300, 400, 300, 그러니까 250에서 350 밀리리터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1제곱미터당이라고 하잖아요. 1제곱미터면 우리가 토마토 같은 경우는 토마토나 오이 같은 경우는 2.5주에서 3주씩 3수정을 심어요. 그러면은 얼마가 나요? 보통 우리가 한 포기에 한 100ml 정도를 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0줄에 100cc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평당 한 8포기 정도 심었을 때 100줄에 100cc라는 기준점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광량은 흡수량이 몇 퍼센트 차지해요? 80에서 절대적이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대부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물 주는 방법을 우리가 광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제어하는 이유가 광량이 전체 우리가 식물체가 물을 흡수한 양의 80에서 90%를 좌우하더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좌우하는 게 뭐예요? 습도죠. 습도가 광량이 많은데 습도가 높으면은 어떻게 증산량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줄어들겠죠. 여기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작물의 활력이 좋으면은 물을 잘 빨아먹죠. 활력이 없으면 물을 못 빨아먹고 배지 온도가 높으면은 잘 빨아먹긴 하는데 요거는 1.5도까지다. 예를 들어 한 12도부터 예를 들어 한 28도 28도까지는 쭉 올라가요. 26도 28도까지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해서 33도 35도가 넘어가면은 아래 꼬부라져 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배지 온도가 올라가고 난방은 여기 연동이 되죠. 난방은 공기의 유동하고도 연관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광량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습도이고 나머지가 이제 추가적인 요소들인데 여기 볼게요. 우리가 이것들을 다 고려해서 물을 줄 수가 쉬울까요? 이런 거 다 고려하기가? 환경제약 컴퓨터 이렇게 물을 못 줘요. 우리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을 주는 전략이 광량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 다음 우리가 뭘 할까요? 광량을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무벨제죠. 제가 가면 뭐 하는데 뭐에 맨날 들어가면은 배지를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이렇게 들어봐요. 들어봐서 야 지금 광량이 100줄에 맞춰놨는데 100줄에 맞춰서 물을 들어게 맞춰놨는데 배지가 가벼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광량에 비해서 뭐예요? 내가 딴 건 모르겠어. 습도가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작물의 활력도 모르겠고 배지의 온도도 모르겠고 다 몰라.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100줄에 100cc보다 뭐의 물을 더 많이 증산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물량을 늘려주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또 광량이 80에서 90이잖아요. 근데 밑에 거는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알 수도 있지. 내가 잘 몰라. 그렇지만 내가 100줄에 100cc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배지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물량을 줄여주는 거죠. 얘들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요소들을 우리가 다 감안해서 물 주는 전략을 짜기는 어렵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배지의 무게를 측정하는 장치들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게 없으면은 내가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배지의 무게를 내가 자는 저울이 있어요. 그래갖고 항상 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지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봐야 돼요. 왜 들어봐야 될까요? 그 기계는 싼 게 500이고 비싼 건 1000몇백만에 이뤄요. 가격이 비싸요. 그러면 내가 몇 개 설치할 수 있을까요? 한 대나 두 대를 설치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돼요?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 얘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지만 내가 농장에 가서 기본적으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들어볼 수 있고 얼마 안 시간 안 걸려도 이렇게 들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들어보고 나서
내가 지난주와 이번주, 어제와 오늘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상상해서 방향제어를 하되 배지의 함수율 체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들을. 함수율 체크를 안 했을 때 실제로는 큰 일이 발생해요.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논장을 지나면 사고가 날까 안 날까 내가 7월, 8월 초에 정식을 해서 6월, 7월 초까지 수학을 종료를 해요. 그 기간에 사고가 날까 안 날까요? 안 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아무리 유능한 베테랑 재배사도 사고가 나요. 왜 나는 사고 날고 알아요. 사고 나고 내가 왜 사고가 난지를 아는데 그 사고가 잔잔한 사고들이거든요. 근데 이 함수율 사고는 대형 사고예요. 이거는 굉장히 커다란 사고. 이거는 농사가 그냥 그의 마이너스로 싹 돌아가. 이거 잘못 사고 나고 나면. 이건 함수율 체크는 계속해서 해야 돼. 이건 매일같이 저울로도 보지만 내가 직접 한 10개에서 15개 아니면 취약지구를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것들은. 그래서 이 함수율 체크는 제일 중요하다. 이것들이. 보면은 우리가 작물의 흡수량은 보면은 제곱미터당 줄당 1.7cc를 우리 정도 고려한 건데요. 이를 관수량은 100까지 고려한다. 보면은 보통 100을 뺀다고 하면은 10에서 30% 정도를 뺀다고 보면은 여기서 1.1 곱하기 1.3을 하겠죠. 보면은 볼게요. 유럽의 겨울철 보면은 광량이 250W일 때 4cc를 줘요. 왜 그럴까요? 난방을 하니까 광량에 비해서 물을 더 주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 여름 같은 경우는 보통 30cc를 주는데 이거는 난방만 하니까 보통 광만 있으니까 거의 30cc를 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텍사스 같은 경우는 온도도 높고 습도는 매우 낮아요. 광은 무지하게 높고요. 그러니까 한 줄당 6cc를 줘요. 6cc를 주죠. 근데 전 세계에서 토마토 기준으로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단위면적 생산량이 가장 많은 온실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텍사스 온실이에요. 텍사스 온실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장 온실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은 네덜란드가 아니라 바로 텍사스다. 텍사스는 한 300km 딴대요. 우리로 치면 평당 300km 딴대요.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100km 넘어간대요. 그러면 여기가 보강이나 이런 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로 치면은 1-2W 아니다. 벨로용 비닐 축구 6m 아니면은 1-2W 쪽에서 약간 고급 1-2W 온실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딴다는 거죠, 우리가. 왜냐면은 광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충분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그러면 얘네들 왜 그랬을까요? 여본을 낮추는데 증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일일 관수량이 많죠. 우리나라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일일 관수량을 줄당 4cc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0.5에서 1리터 이거는 제곱미터다. 그러면은 우리 평당 포기로 치면은 한 개 포기당 한 0.25리터에서 한 0.3리터 정도를 준다는 얘기죠. 얼마 안 돼요, 물 주는 양이. 보면 우리나라도 보통 겨울철에는 9시에 물을 주기 시작해서 거의 12시면 끝나거든요. 한 2번 내지 3번 주면은 관수가 종료가 돼요. 이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갔다 오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 고려사항 해볼게요. 첫100의 시간을 얘기할 때 급액 시간대와 그와 시간대의 함수율 차이를 안 이용한다. 첫100 시간이란 건 뭘까요? 내가 첫100을 나오는 볼게요. 내가 8시 반부터 물을 줬는데 오늘 첫100이 100줄에 100씩 줬더니 10시 반에 나왔어요. 근데 어제는 한 11시에 나왔는데 오늘 10시 반에 나왔어요. 이 얘기 뭘까요? 근권 함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어제보다 오늘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올라갔다는 얘기죠. 오늘 일찍 나왔으니까. 예, 오늘 올라갔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일찍 나왔으면은 내가 만약에 얘를 상식으로 돌아가면은 100이 늦게 나와야 돼요? 일찍 나와야 돼요? 일찍 나왔다는 얘기는 어젯밤에 그러니까 저녁을 날 때 그 근권 함수율이 높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근권 함수율이 높았다는 얘기는 주간 함수율과 근권 야간 함수율의 차이가 작았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적으니까 물이 나오겠죠, 이것들이요. 근데 요즘은 지금은 저울이 있다고 하면은 굳이 이거 안 해도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배지 무게 재갖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들은. 옛날에 저울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충전식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자루를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포트에다가 배지를 붓고 쓰는 사람들 있어요. 폴라이트나 코이어 배지를 부어갖고 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무게를
못 재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것들을. 그러면 배행물이라는 거는 급액 시간의 평균 함수를 아는 데 사용하고 낮을수록 건조하고, 그 다음에 배행물은 뭐예요? 내가 물 주는 것보다 물을 얼만큼 뱉어내느냐의 얘기죠. 그 다음에 델타 C는 뭘까요? 공급 C와 배액 C의 차이다. 여기다 그러면은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거 다 잘해요. 이거 우리 과 학생은 다 할 거예요. 공급 C가 높아요? 배액 C가 높아요? 배액이 높죠. 공급 C보다 배액 C가 낮으면은 사고죠. 사고예요. 그건 사고예요. 공급 C하고 배액 C가 같아도 사고일 수 있고 사고 아닐 수 있어. 언제 같을까요? 배액을 많이 빼면은 당연한 같아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정식 초기에 정식하고 나서 내가 뿌리 내리라고 물을 많이 줄 때 그때 공급 C와 배액 C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식물이 탄력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는 공급 C보다 배액 C가 항상 높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서 이걸 우리가 델타 C로 한다 이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증산을 할 때 보면은 증산은 우리가 증산량이 많고 흡수량, 그러니까 내가 흡수하는 양에 비해서 증산량이 많을 때는 기공이 팽창되는 그러니까 기공이 폐쇄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요. 기공이 폐쇄됐다는 얘기는 식물체가 광합성을 중지했다는 얘기와 일치하겠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증산량과 흡수량이 맞을 때는 생장의 균형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분 균형이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증산량과 공급량에서 바로 증산량이 공급량보다 적을 때에는 배지가 과습 상태가 되고요. 또 증산량보다 공급량이 많게 되면은 뿌리가 이렇게 과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수분이 함수량이 올라감에 따라서 일정 이상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뿌리가 상할 수 있는, 뿌리가 스패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진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 균형에 대해 수분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배지 수분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아침에는 낮까지 아침에 8시 9시에 첫 급수가 시작돼서 11시 첫 백이 나올 때까지 쭉 올라갔다가 첫 백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함수율이 거의 같아요. 이게 함수율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시면요, 함수율이 이렇게 하다가 아래 찍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첫 백이 나온 시기가 어딜까요? 여기쯤에 나오겠죠. 여기서. 예. 여기서. 그러고 나서 한번 여기서 여기 딱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첫 백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올라가요. 더 이상. 내가 만약에 첫 백을 늦게 나오게 되면 첫 백을 빨리 빼면 이 시가 떨어져 올라가요? 여기서 가는 거고, 첫 백이 일찍 나오면은 첫 백을 늦게 빼면 어떻게 돼요? 위쪽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요 그래프를 갖다가 요거를 만약에 어떻게 하면은 첫 백을 늦게 뺄까요? 첫 백을 늦게 빼려는 방법은 물을 조금씩 이렇게 주면은 첫 백이 위에서 빠져요. 근데 물을 갖다가 왕창 찍으면 여기서 빠져,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냥요. 그러니까 내가 첫 백을 물을 주는 전략에 따라서 내가 주간의 근권 이슈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그냥 맛배기로 알고 지내시고 뒤쪽 가면은 그 물 주는 전략에 대해서 다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요거 갖고 너무 어렵다고 고민할 거 없어요. 이거 어차피 두 학기 할 거고, 두 학기 하는 게 아니라 실제 3학기 할 거예요. 왜냐면 토마토 가직과자로 재배할 때 이거 응용반에 또 나올 거예요. 이것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이것들은. 그래서 그거를 뭐 한 번에 그냥 이거 꼭 알면 좋긴 하겠지만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나중에 계속 나오니까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배지의 종류에 따라서 볼게요. 배지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관리한다. 그 다음 같은 종류라도 입자의 크기나 소물 배열에 따라서 다르다. 앞면 볼게요. 앞면, 폴라이트, 코이어 배지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과체류 재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배지예요. 특히 앞면과 코이어 배지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수성이라고 할게요. 얘가 그 물을 갖고 있는 능력이 어떻게 할까요? 앞면 폴라이트, 코이어가 있는데, 코이어가 가장 물을 갖고 있는 능력이 뛰어나요. 이것들이요. 폴라이트 이거 앞에 바뀌었는데 앞면을 지금 제가 못 해놨어요. 그 다음에 앞면이 중간이고 폴라이트고요. 그 다음 보통 우리가 그 다음에 급액 간격은
이거 바뀌었어요. 이거 지금 안면과 폴라이트 위치가 예.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폴라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면은 짧죠. 예, 짧게 이거 다시 하면 이건 내가 그래 다시 만들어야 돼. 이게 폴라이트 같은 경우는 물을 짧게 자주 줘요. 짧게 자주 준다. 이게 지금 급액 간격을 이거 바뀌었어요 지금. 그다음 델타 이시 같은 경우는 폴라이트 같은 경우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낮아요. 델타 이시가 제일 높은 게 뭘까요? 보여요. 코이어. 그다음에 안면이 그 중간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위치가 안면과 폴라이트가 서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고, 폴라이트는 물을 이게 자주 왜 그러냐면 폴라이트 관리할 때가 안면이나 코이어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안면 코이어 같은 경우는 한번 정식하고 나면 물을 딱 끊어버리는데 폴라이트 같은 경우 초기에 물을 갖다가 조금씩 자주 줘요. 왜 주냐면 뿌리가 뻗어갖고 폴라이트에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어느 정도 메어놔야 그 다음부터 물이 잘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물을 좀 자주 주는 경향이 있어요. 폴라이트가. 그래서 이거 폴라이트 안면하고 바뀌어나가요. 위아래가 바뀌었네 이것들. 그다음 델타 C는 100EC와 공급 900EC의 차이가 우리 델타 C가 되겠고, 그러면은 델타 C가 큰 게 코이어, 보다 큰 게 안면, 제일 작은 게 폴라이트. 이거 오늘 아는 사람들 학생들 이거 잘못하면 틀렸다고 해요. 이거 다시 올려줄게요. 이거는 배지의 부피해 볼게요. 배지가 부피가 크면은요 다량 수혜가 되고요, 작으면은 소량 다해가 돼요. 그럼 코이어 배지가 어때요? 앞면에 비해서 배지의 사이즈가 2배죠. 그러면은 코이어 배지가 다량 소예요, 앞면이 다량 소예요. 비교했을 때 서로 앞면은 사이즈가 작고 코이어는 커. 그럼 코이어는 한 번에 많이 주고 간격을 크게 띄우죠. 앞면은 여러 번. 그런데 기준 잡을게요. 기준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앞면은 우리가 앞면형 거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앞면은 우리가 100줄에 100cc 정도를 우리가 기본으로 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하는 사람들이 통상 야 100줄에 100cc 앞면 그러면은 코이어 배지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150줄에 한 150cc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놨어요. 반면에 폴라이트는 70줄에 70cc를 우리가 기본으로 잡아놨어요. 그럼 여기서 물량은 어때요? 물량은 똑같죠. 그러니까 물량을 똑같다는 가정에서 폴라이트는 더 자주 주는 거고, 앞면은 그 중간이고, 코코넛 배지는 보다 많이 준다는 얘기지. 한 번 줄 때요. 그러면 내가 코코넛 배지 하는 사람이에요. 코코넛 배지인데 하나가 15리터고 20리터야. 근데 코코넛 배지를 20리터 하는 사람은 보니까 옆에 봤더니 한 150줄에 100cc를 주는 것 같아. 근데 나는 15리터 배지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배지 사이즈가 작다. 4분의 3. 배지를 한 100줄에 100cc로 변경해야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배지 사이즈가 작으면은 소량 다회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볼게. 내가 이제 전략을 이제 얘기를 할 때 내가 코코넛 배지를 샀는데 질이 안 좋은 걸 샀어. 그 질이 더러워. 그래갖고 물이 쭉쭉 빠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을 많이 줘야 돼요. 물을 조금씩 자주 때려야 되죠. 그때는요. 그러니까 내가 요 내용을 보면서 생각하실 게 뭐냐면은 100줄에 100cc가 아니라 내가 물이 잘 빠지느냐, 배지의 사이즈가 어느냐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진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보통 100줄에 100cc를 기본으로 안면 기준으로 잡고, 배지의 사이즈가 커지면은 같은 광량을 좀 늘리고 물량도 늘려주고, 그 다음에 배지가 볼륨이 작아지면은 한 번 주는 물량을 줄이고 대신에 횟수를 늘려준다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혹시 그 배수가 잘 나온다는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물을 딱 줬어. 배액이 쭉 빠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주면은 시간이 좀 지체된 다음에 물이 쫄쫄쫄쫄 나와야 되는데, 잘 빠진 배는 탁 주면은 그냥 주룩 빠져요. 이렇게.